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제가 소요 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데, 앞에 절반 정도는 안 넘어갔는데요. 절반 정도는 뭐 정부가 계속 쏟아냈죠. 지금 요즘에 총선 때문에 좀 조용하고 메르스 때문에, 아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조용한데, 지금 몇 달 동안 정부가 대국민 성명을 갖다가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한 원장지를 한 15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부가 이렇게 쏟아냈던 적이 과연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었던 것 같고요. 앞에 한 50%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50%는 그냥 압구정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압구정고등학교에 대한 추측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머님들께서 신뢰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입학부장님, 진학부장님, 그 다음에 연구부장님하고 같이 한 얘기들을 제가 대신해서 그분을 빙의해서 대신 그냥 말씀을, 압구정고등학교의 현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책 제목들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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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미쳐야 되는데 사실은 50대에도 공부해야 되고 60대에도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은 애들만 공부하죠. 근데 사실 제일 입시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시즌은 지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고1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 중3이라고 가정한다라면 중3 겨울방학, 고1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이 세 개의 방학이 12년 전체 중에서 이건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방학이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큰 의미 없고, 그래서 넉 달 동안의 가장 긴 방학, 다시 말해서 60에 은퇴하기 전에 가장 긴 방학 4개월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핵심인데, 밖에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내신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앞에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왜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지 뒤에 가서 제가 도표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수능 끝났죠? 입시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2월 말까지 계속해서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정시가 지금 가군, 나군 다 발표가 났고요. 다군도 지금 거의 다 발표가 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 모집 기간에 있습니다. 3월 달에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진짜 많이 봐요. 올해 아이의 상태들이, 우리 압구정고등학교 1학년 들어온 우리 아이의 상태들이 올해 어떤가 성취도 평가도 볼 수 있고요. 그쵸? 매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보죠. 사설 모의고사 한번 보죠. 기말고사 보죠.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고 나면 그냥 1학기가 정신없이 쑥 다 가요. 그러면 당연히 3월 달에 선생님께 눈독 들이기 위해서는 시험 점수가 좀 잘 터져줘야 되는데 이 준비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아이들이 더 발에 불똥이 떨어져서 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신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신이 잘 성과가 안 나오면 앞에서 보이시는 대로 수능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수능을 보시고 나면 모의고사를 보든지 어떤 점수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상위권 학교로 가면 갈수록 어머님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 표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에, 이게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점수들이 환산돼서 나옵니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첫 번째 원점수, 여기까지는 괜찮죠. 왜? 우리 아이가 그냥 바로 채점 해가지고서 받은 점수가 원점수인데 이거 가지고서 대학들은 안 써요. 이걸 가지고서 전국에서 네가 몇 등인지를 물어보게 되는 백분위라고 있습니다. 백분위는 아이의 등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게 백분위고요. 그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백분위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묶어요. 이게 바로 등급이죠. 4%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23%까지가 3등급.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압구정고등학교에서도 3등급이 넘어가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붙이는 거는 사실 쉽지 않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직접 인터뷰한 얘기예요.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한 얘기를 오늘 좀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국에서 네가 몇 등이냐라고 하는 것이 100분이고 상위권 학교로 가게 되면 100분위에다 플러스 하나 더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표준점수가 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표준정규분포 이거 배우셨죠? 가운데를 평균으로 기준 놓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방법이 이쪽으로 멀리 하나, 저쪽으로 멀리 하나. 그런데 다시 말해서 표준점수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지금 Z점수가 들어가고요. Z점수 안에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두 학생 간의 난이도를 반영한 격차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느냐. 내가 1등을 했는데 압도적인 격차로 1등을 한 건지 아니면 2등보다 아주 사소한 차이로 신승해서 지금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한 건지에 대해서 이걸 상위권 학교들은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그냥 하나 외우세요. 1등급 컷이 130점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높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30점이 잘 안 되면 좀 다소 쉬웠구나. 140점이 넘었다. 진짜 어려웠겠구나. 그러니까 난이도가 진짜 어려웠겠구나. 뉴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130점이 넘었던 과목이 있다라면 굉장히 어려웠던 과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뒤에 가서 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수학 가형하고 나형 중에서 나형은 134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가형은 130이었는데 나형을 본 학생들은 134점이었으니까 나형의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웠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그래서 130점이냐 140점이냐 120점이냐를 통상 난이도로 생각하셔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수능 당일날 학생들이 봤을 때의 표준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국어보다 수학 가형의 난이도가 수학 가형보다는 수학 나형의 난이도가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죠. 보시면 가군, 나군, 다군으로 뽑는데 어머님들이 나중에 여기 3개의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실지 나중에 보시게 되면 가군은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피해서 서울대하고 경쟁을 바로 하게 되면 스스로가 정확한 2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티가 나니까 연고대는 살짝 피해서 당연히 나군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다군에 가시게 되면 중대, 건대가 끝이에요. 그리고 다 그 이하의 학교들이 다군에 포진되어 있는데 통상 가군, 나군이 제일 많고요. 다군의 학생들을 뽑는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갈수록 학교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 전공별로 흩어져서 따로 모집을 전형별로 따로 지금 준비를 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 입학 전형 자체는 올해도 지금 2,000개가 넘는 전형이 있었는데 크게 보시게 되면 어머님들 지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인원을 줄인다라며 계속해서 지금 줄였죠. 줄이고 있죠. 내년 당장 뽑는 학생도 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린다라고 하는데 정시 비중이 4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정시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사회배려자 전형 빼고 남은 것 가중에서 40%라고 한다라면 이게 40%가 100 중에 40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전형은 어머님들 지원 못 하시잖아요. 다시 설명하게 되면 지금 수시는 수시스럽게 그냥 학생부 전형으로 갑니다.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 다시 말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학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밀어요. 그래도 제일 많이 뽑는다. 거의 전체 인원 100으로 봤을 때 44%를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학생부 보신 적 없으시죠? 1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10번 중에 8번이 내신이에요. 그러면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야, 너 책 좀 많이 읽었어? 반장분반장은 했어? 동아리는 뭐 했고? 교내 수상대회 뭐 했어? 라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을 조목조목 물어보고 따져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무엇이 반영되느냐? 내신의 반영 비율 자체를 갖다 50% 이하로 눌러놓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 이상을 무엇으로 채운다? 비교과라고 하는 다른 항목들로 채우는데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총체적으로 보는 그래서 종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교과, 비교과, 출신 학교, 수능 성적, 다시 말해서 평가의 기준을 굉장히 다양해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압구정고등학교 전교 1등하고 강원도 두메산골 전교 1등을 같은 1등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시 말해서 팔방미인 뽑는 거예요. 교과도 잘해야 되고 비교과도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미리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실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나 수학, 국어와 같은 덩치 큰 과목들은 미리 당겨서 좀 소위 말해서 뭐 선행을 또 조장하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해놨으면 올라가서 당장 3월 달에 동아리부터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학교들이 다 선발해 가고 나니까 나도 저렇게 엄친아 팔방미인 뽑고 싶은데 엄친아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엄친아도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엄친아가 동네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뭐 어쨌든 간에 다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들,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하의 학교들은 에라 모르겠다 상위권 학교들이 전부 다 엄친아 데려갔으니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교 공부라도 잘하는 아이 뽑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인 거예요. 내신의 반영 비율 자체가 5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자체의 등급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의 학생들은 요 전형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5등급, 4등급,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 전형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내신 따기가 이 지역에서 좀 힘들죠. 어쨌든 간에 빡센 지역이죠. 전국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상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힘들다 보니 끼인 내신, 그러니까 1등급 받으려고 했는데 아차 싶어서 내가 2등급, 3등급으로 밀린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통상 수시 모집에서 6개 학교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 교육부 산하의 대학들만 6개예요. 국방부, 과기부 소속의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나 육사, 공사, 회사와 같은 학교들은 예외. 그런데 그렇게 해서 6개 학교를 지원할 때 학생들은 이거 한 3, 4개 넣고 예를 들어서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넣는 이유는 주변에서 논술로 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 이게 전략적인 의미에서 왜 논술을 보느냐 하면 나는 한양대 밑으로는 죽어도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진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집어넣고 교과전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논술도 집어넣고 해서 보통 이렇게 니은자로 꺾죠. 위에서부터 6개 종합전형을 집어넣다 보면 밑에 광명상가까지 집어넣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광운대, 명지대, 광명상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합격은 할 건 알겠는데 난 이런 학교는 가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니은자로 꺾거든요. 근데 논술은 당장 올해도 많이 줄였지만 내년에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차피 고3이 되기 전까지는 논술 전형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건 논술학원들의 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고3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학교별로 출제하는 경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는 수리과학형 논술, 순수수리형 논술, 자료해석형 논술, 통계형 논술 학교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고3한테 너 학교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면 어디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능 성적 나와봐야 배치표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주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학생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신과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자율동아리 막 뽑기 시작을 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게 거의 3월, 5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동아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소위 앞으로의 로드맵이 지금 남아있는 15일, 보름 아니면 2주, 3주 되는 지금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1년간의 그 학습 계획 혹은 활동 내역들에 대한 준비를, 계획을 세우시는 시점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부 그리고 대학별고사 다 줄였죠? 어머님들은 전공적성검사 없어지기로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적성고사는 잊으셔도 되고요. 논술 인원 팍 줄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요. 특기자 전형도 많이 줄이죠. 그러니까 어학특기자, 수학특기자, 과학특기자, 인문학특기자 다 줄어들어요. 거의 예체능만 빼고 다 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거 전체 뽑는 인원 자체가 5%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줄이다 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원래 대학들은 사회배려자 전형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소위 말해서 연세대학교 자유진리전공, 서울대학교 지역균등개발 전형 이런 사회배려자 전형 자체를 국립대학교가 아니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학교에 평균 내신 등급 혹은 수능 등급이 자칫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걸 10% 이상 의무화 시켜놨잖아요. 갑자기 사회배려자 전형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회배려자 전형 한다라고 해서 가끔 대치동에서 혹은 이렇게 압구정 지역에서 강원도 막 문막 같은데 땅 사러 가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학업 성취도를 보고서 경북 봉화군이 더 편할지 전남 신안군이 더 편할지 내신 따기가
이것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막 뽑아주자가 아니라 그 동네 1등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고등학교 1등과 저기 전남신안군의 1등은 같은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경기를 치르면 얘네가 대학을 갈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교육청 지자체별로 요 섹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 1등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소 등수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전국 등수로 봤을 때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전형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이 동네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머님들 건강보험 한 3만 원 이하로 내셔야 그 계층 안에 들어가야 해당하는 거고, 지역적으로는 사실 저기 소외지역 같은 곳에서 주로 진행하는 전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생부가 당장 어머님들 지금 중학교 학생부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 특목고 지원해봤어, 자사고 지원해봤어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이 아니시라면, 나 원래부터 압구정고등학교만 생각하고 왔어 라고 하시게 되면 학생부를 유효하게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학생부 기재 양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 양식이 축소가 되거나 생략, 삭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원래 학생부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10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적사항은 그냥 입학, 전학, 혹은 퇴학, 혹은 정학과 같이 조치받은 거, 출결은 그냥 출석, 조퇴, 그 다음에 그 지각,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이런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교내 수상대회. 어머님들이 야, 도대체 학생부를 통해서 면접을 갖고 대학을 간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공정하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의 학생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공정의 시비가 붙는 거예요. 남의 학생부를 한번 본 적이 있다라면 2개 놓고 보면 딱 비교가 됩니다. 누가 우수한 아이인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3개 놓고 보면, 저처럼 수백 개 놓고 보는 사람들, 아니면 입학사정과 같이 더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갖다가 놓고 보면, 아, 얘가 훨씬 더 우수한 그룹이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학생부 안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밝고 쾌활하고 명랑함,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온순함, 이런 거 다 후진 학생부고요. 도대체 이게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거 다 후진 학생부, 안 좋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와, 진짜 기깔나네. 막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금상, 은상, 최우상, 금상, 은상, 최우상, 대상장애상, 대상장애상, 이거 우수한 학생부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학생의 최소한 등급과 그룹과 혹은 성취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수상대회 내역들이 많은 학교가 좋은데, 압구정고등학교가 이게 빈하죠. 실제 비교과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챙기셔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압구정고등학교가 수시로 강남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더 많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실제 교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이 더 관심 있게 좀 쳐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율활동, 이거 뭐 아이들 거의 비슷하고요. 뭐 애국조회하고 뭐 수학여행 가고 뭐 그다음에 뭐 학교에 교과학습 외에 행사하는 것들은 반장, 부반장 뽑고 이런 것들을 자율활동이라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서 지금 자율동아리, 강남구에서 지정동아리 개수, 학교에서 원래 있는 거, 방송반, 댄스반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학교에 있는 그 지정동아리 개수가 압구정고등학교가 제일 적어요. 강남구 전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동아리 활동, 소위 말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전공적 합성을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되느냐? 전공적 합성이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국영수 가서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게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뭘로 엮어야 된다? 자율동아리가 됐든 독서가 됐든 활동 내역을 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동아리를 언제 신청한다? 3월달에 신청한다고요. 그런데 3월달에 신청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다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요. 3월달에 그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아리 활동 이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지금도 조국은 아직 계속해서 신문에 1, 2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조국이 동양대학교 봉사활동, 이거 안 중요합니다. 서강대나 이대와 같이 주요 사립대학들은 봉사점수 반영 안 함으로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그런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면 그 짓 안 했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봉사는 엄마가 다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곧 없어지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로활동이 있는데,
이 진로 활동, 진로가 좀 결정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활동 내역에 대한 구심점을 누가 가져가느냐? 진로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료공학과에 갈지 자동차공학과에 갈지 금속공학과에 갈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지는 말고 크게 보면 한 8가지 카테고리가 나누어져요. 의료보건 계열로 갈지 공학 계열로 갈지 인문 계열로 갈지 어학 계열로 갈지 사회과학 계열로 갈지 이 정도 안에서 활동 내역들을 갖다가 추려만 줘도 실제 고3에 가서 나중에 초점 맞추기가 훨씬 좋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학생부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신. 내신이라는 항목은 없고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및 세부 특기사항. 근데 이 세부 특기사항은 학과 담임 선생님이 관찰을 통해서 소견과 그 학생에 대한 평가 내역들을 갖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도덕 과목의 소질 있음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독서활동 사항 이거 없어질 항목입니다. 왜 없어지냐면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너 내일 가서 수학경시대에 좀 나가서 장려상 받아와. 못 받아오잖아요 애들이. 근데 독서 한 권 읽어가지고서 가져와봐. 오케이 학교에 제출해. 이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소위 무슨 각종 찬스, 외부 찬스들을 많이 쓸 수 있는 항목들이다 라고 해서 중요한 건데 없어지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와 같은 거예요. 아까 이렇게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온순함. 근데 학생부가 A4 용지로 그림 하나 없이 신문글씨 10폰트로 해서 거의 30페이지 정도 되어야 유수의 학교에 제출하는 겁니다. 내신이 정해져 있는 항목 말고 거의 30페이지. 요즘에는 좀 분량이 줄었어요. 항목별로 글자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최소 22페이지, 23페이지는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내가 학생부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대학 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1학년 때 야, 너 내신 잘 나왔냐? 그리고 학생부 관리 잘 받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가 되면 그래 그럼 2학년 넘어가 보자. 야 2학년 때도 내신 잘 나왔어? 그리고 학생부 관리 잘 되어 있어? 그럼 3학년 가보자. 3학년도 잘 되어 있니? 그래 그럼 지원해보자. 학생부 종합전형 보통 몇십 대 1. 그렇게 해서 토너먼트전처럼 살아남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학교들을 갖다가 티켓 잡아서 가는 거고 그 안에서의 경쟁은 별도의 문제가 된다. 그럼 보시게 되면 학교 선생님께 지금 3월달이 되시게 되면 당장 불려갑니다. 어머님들. 자 상담주간 있어요. 상담주간 가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학급 반장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런 거 다 후진 학생부라고요. 최근에 읽었던 학생부 중에 학급 반장으로서 1년 동안 우리 반 흔적 남기기 시간을 통해 사진 촬영을 통해서 그부들과 화기애애하였고 우리 반 급훈정하기 담임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서 담임 선생님 같은 사람과 결혼하자라고 그 제안해서 반 분위기가 좋아졌으며 우리 반 단합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반대항 축구 시합도 하였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줄이 아니라 그냥 한 바닥 써주신 거지. 읽는 사람이 얘 진짜 대단한 거 했구나. 야 이건 다 반장이 다 하는 거잖아. 다 선생님이 그 읽는 입학사정관이 그걸 가지고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이 잘 써주셨네요. 왜? 사회 선생님이 사회 과목에 관심 많음이 아니라 캡처를 했는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 지리적 관점, 역사적 관점, 생태적 관점 해서 독도에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갖다가 조사를 하였으며 이게 1학년 거였고 2학년으로 넘어가니까 이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소중함을 담은 UCC를 자기가 직접 제작하여서 학생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널리 홍보하였음. 그래서 UCC 경연대회에서 장려상도 수상하였음. 이렇게 된 거야. 장려상 수상한 내용은 앞에 수상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2번 항목이 6번 항목을 8번 항목이 4번 항목을 서로가 쳐주고 북치고 박치고 쳐주는 이런 학생부 자체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 급조되지 않아야 가능한 학생부. 자,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데 학생부가 잘 되어 있는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의 이름 한번 붙여보세요. 싹 지우고 홍길동으로 이름을 바꿔보는 거야. 홍길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읽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 교우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냄. 뭐 이런 거. 그럼 치고받고 싸우는 애가 얼마나 있겠어요, 한 학교에. 그래서 그런 내용의 학생부는 이름을 바꿨는데도 술술 잘 읽히고 어색하지 않은 학생부는 후진 학생부. 개인에 대해서 특화된 내용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학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모의 금상, 영어 말하기 대회 은상,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금상, 교내 수학 경시 대회 장려상.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좋은 학생부. 선생님이 관찰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도 있게 잘 해주셨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밝고 명랑한 성격의 학생으로 이런 거 좋은 거 아니고요. 보시면 특수한 친구를 도와주고서 또래 상담자로 주 2회 활동함 이라고 썼어요. 이거 고등학교 학생부인데 그러면 요즘에 보통 5회는 하잖아. 읽어보니까 5회는 하던데 얘 2회밖에 안 했네.는 아니면 와 얘는 이런 것도 했네. 이러는 게 요즘에 별로 안 하는데 얘는 2회나 활동했어 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 다 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생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줘야 되는데 뒤에 가서 정리하는 요령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까지 지금 수시 모집의 인원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왔는데 지금 앞으로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뭐 공정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정시를 늘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학생부. 이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죠. 이 안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내신. 내신이 학교의 그룹을 결정합니다. 뭐 4등급도 서울대 갔다는데요? 뭐 저도 서울대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압구정고등학교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 과학고등학교 아니면 무슨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명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럼 왜 압구정고등학교를 무시하냐?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수준 차이를 무엇으로 레버리지를 갖다가 만드느냐? 전국 등수인 수능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니네 학교 전교 1등 얼마고 전교 꼴찌 얼마고 내 다 알아. 그러니까 대략 네가 그 학교에서 네가 지금 수능이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내신이 3등급이야? 그럼 너 수능이 대략 몇 점 정도 되겠구나. 다 알죠. 그럼 네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는 할 수 있겠네. 다 알죠. 그래서 실제 일단 수시만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 면접. 이게 3위일체였는데 자기소개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추천서는 이제 안 받고 있고 어차피 다 뻥이니까 이 학생 뽑으면 대박입니다. 뽑아주세요는 대박이네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비슷한 애들끼리 다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내신이 학교의 그룹을 결정하고 그 비교과가 입학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지금 이 스쿨 파일링 혹은 학교 속에서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얘가 뭐냐? 우리 학교 특화사업 이런 거 해서 학교에서 애들 뒷바라지 이런 거 엄청 지원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글로벌 리더상 아니면은 이건희상, 대원외고인상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제출한 학교는 적게 제출한 학교는 보통 2장도 제출합니다. 1장짜리 학교도 있고요. 작년에 모 자사고 아까 얘기했던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학교 소개서가 98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애들의 수준 차이를 떠나서 이것만 봐도 와 이런 코스를 밟은 아이를 더 뽑고 싶구나. 그래서 이게 학교 간 격차와 위화를 조성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거 폐지했어요. 근데 폐지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의 이해, 과목이 막 그래. 이거 뭐 아무 학교에 개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종합 전형은 지금 거의 5배, 6배 가까이 뽑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의 끝은요, 한양대가 끝이에요. 스카이는 못 갑니다. 한양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작년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1.17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교과 전형을 가지고서 내신으로 승부한다는 거는 강남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전형인 거죠. 이 지역에서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 전형이에요. 전교 1등 하면 몇 등급 나옵니까? 1.0등급이요? 아니에요. 1.0등급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과목을 1 그래서 내가 합산해보니까 전교 1등이 아니잖아요. 1등급짜리 과목도 있고 2등급짜리 과목도 있고 1112112 뭐 해서 보니까 거의 1.3등급 1.4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한양대 합격한 학생들의 그 높은 평균 내신은 교과 전형의 평균 내신은 거의 지방 학생들이 그냥 다 전교 1등급이 지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상위 15개 대학만 놓고 보았을 땐 무엇을 제일 많이 뽑는다? 상위 15개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사실 압도적이기는 합니다.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그쪽이 많을 거고요. 지금 6번의 학교 지원을 하는 동안에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에 지금 많이 치중된다? 등급이 1등급대로 올라가니까 어디에 많이 간다고? 종합전형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있죠. 상위권 학교들은 이쪽에서 많이 뽑으니까요.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등급대, 2등급대 학생들은 주로 1등급대인 학생들은 서연고나 10개 상위 10개 대학 쪽에 집중해서 어쨌든 간에 6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는 집어넣어 보는데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사실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지금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전형에만 집중해서 뽑는 이런 학교들이 있고 아예 상위 학교로 가게 되면 교과 전형을 모집 안 하는 학교들도 눈에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반 학교에서 그러니까 압구정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시보다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에서 나왜 전교 1등인데 왜 서울대가 안 받아주냐라고 계속해서 꽹가리치고 광화문에 모일 것이 아니라 학종을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전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원하는 내신 등급이 안 나오면 목표하는 학교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가져가셔서 이 자료 보시게 되면 학교별로 지금 평균 내신 등급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내신 등급이 안 되면 목표하는 학교의 그룹을 낮추든지 아니면 빨리 정시를 옮겨 타야 돼요. 내신은 물타기가 잘 안 돼요. 등급이 향상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죽여놓은 내신 자체가 한꺼번에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자, 얘 밀어줍시다. 그럼 얘 밀어서 어쨌든 보낼 수 있어요. 정시는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가 진짜 대치동 가고 압구정동 가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자기 혼자 스스로가 점수를 올리는 방법 외에 선생님이 챙겨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사실 일반고들은 학종을 놓쳐가지고서는 사실 좋은 실적 나오기가 어려워요. 좋은 학교일수록 학종, 다시 말해서 수시와 그리고 정시 양쪽의 인원이 다 많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수시 합격한 학생들 1000명 서울대, 정시 합격한 학생들 300명, 거의 10대 3의 비율인데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인원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합격자 수도 적겠죠. 근데 비율로만 놓고 봐도 경북 지역 같은 경우 벌써 100명 그리고 10명 10대 1의 비율로 10대 3에서 10대 1의 비율로 정시 비율이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고1 때 내신 잘 받아야 되고 그 내신이 원하는 양껏 안 나왔다라면 정시까지 갈 것을 각오하셔야 되는데 뒤에 가서 그 보충하는 자료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학교들이 지금 뽑는 인원수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해서 요 4개의 그룹에 들어가는 학교의 인원수가 선발 인원이 52,000명. 그러니까 나는 52,00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전체 퍼센테이지는 나중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원이 줄지요. 어머님들 지금 수능 보실 때 인원 자체는 이미 40만 대가 지금 50만 명이 무너질 거예요. 50만 명이 지금 50만 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40만 명 초반대로 내려갈 거예요. 왜? 지금 올해도 수능 본 학생들은 4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인원이 계속해서 몇만 명씩 감소하니까 더 인원은 줄어들 텐데 어쨌든 간에 상위 52,000등 안에 들어가줘야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지금 의과대학 39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의과대학 가고 싶죠. 그래서 의과대학 상위 지금 7개 학교의 지금 수능 커트라인들을 보시게 되면 와 지금 예상하는 합격선 아직 최종 정리가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은 대략 290점 정도 예측합니다. 수능 만점은 영어를 제외하고서 300점 만점 중에 290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는 3문제 틀리는 거예요. 3문제 아니면 4문제. 그러니까 뭐 한 과목당 하나씩 정도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하위 7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280점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문과 학생들 중에 인기 있는 선생님 되겠습니다. 사범대학교 교대의 커트라인들을 보게 되면 내신 등급 자체가 거의 1.5등급, 진주교대 1.5등급, 공주교대 1.5등급 정도, 전주교대, 전라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다 1.5등급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교대가 10개밖에 없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서울교대 다 해서 전부 1등급 초중반에는 걸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처음부터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내신과 자
여기서 하나 보시면 이번에 수능 봤죠? 수능을 본 결과를 가지고서 이거 9월달 모의고사예요. 9월달 모평인데 지금 2학기 때 내신 A등급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국어, 영어, 수학 별로 몇 프로입니까? 많죠? 이게 어디냐면 세화고등학교예요. 근데 수능이 90점이 넘은 학생들의 비율이 40%, 70%, 70%예요. 한 반의 절반이 그냥 수능이 다 90점이 넘었어요. 서울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4등급이야? 2차 면접 와야지. 불러주겠죠. 세화여자고등학교 34%, 70%, 60% 이게 수능이 90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등급 서울대 면접 불러줄 수 있죠. 그런데 넘어가서 전국이 다 이러냐? 강원도 철원에 가면 양구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요. 수능 90점이 넘은 학생들의 비율이 빵빵빵이에요. 빵빵빵. 제주도에 가면 표선고등학교라고 있는데 표선고등학교에 가시게 되면 수능 90점 넘은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뭐 1%, 2% 과목별로 빵 이렇습니다. 근데 수능은 90점 넘은 학생들의 비율이 빵인데 왼쪽으로 당겨보면 내신이 90점이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몇 프로예요? 거의 30%죠. 대학들이 이 내신을 믿고 싶겠냐고요.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등급이 높은 게 당연히 좋죠. 2등급, 1등급 받는 게 좋기는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고3이 돼서 컨설팅 받으러 가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능 몇 등급? 두 번째 출신 학교가 어디? 그리고 내신이 어디? 내신 맨 마지막에 물어봐요. 내신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몇 등급입니까? 물론 1등급인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아까 세화 같은 경우였더라면 그래서 압구정고등학교라면 어쨌든 간에 2등급 안에 들어오면 어지간한 학교, 다시 말해서 아까 들어봤던 상위권에 있는 15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연구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2등급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보시면 지금 대학들마다 교과 성적,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이러한 전형들 안에는 전부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굳이 안 넣어도 주관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반영하면 되고 근데 정량적 평가, 데이터 가지고서 숫자로 전부 뽑는 그런 전형들 다시 말해서 내신 중심의 선발 방식들의 전형에는 수능도 봐와. 그래서 보시면 경희대학교 논술 최저등급 있고요. 종합 최저등급 없는 거예요. 최저등급 없다고 수능 가만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평가할 때 다 반영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외대 논술 교과에는 최저등급 있고 종합전형엔 최저등급 없고. 근데 이것도 중경 외시니까 이런 거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이 상위권 학교로 가게 되면 종합전형도 최저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란 얘기는 정시로 가란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좁게 생각하는 거고 어디를 맞춰야 된다? 최저등급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최저등급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학교별로. 보통 50% 안팎입니다. 야, 너 전교 1등이더라? 근데 너 뽑을 뻔했어,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논술 잘 썼더라? 내가 진짜 너 뽑을 뻔했잖아. 그래가지고서. 야, 너 최저등급 맞춰와. 최저등급 못 맞추면 우리 못 받아. 전국 등수는 받아와서 우리 학교 소위 퀄리티가 좀 있거든. 물관리 차원에서 전국 등수 좀 받아올래?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교과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수능이 가능한 그 코스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내신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내신은 5개 학기로 가는 겁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내가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계속 1등급으로 달립니다. 제가 지금 너무 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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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했어요. 그러면 이걸 전체 5개 학기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위에가 합치면 얼마예요? 너무 어려워요? 계속 기분은 안 좋으신 거죠? 마스크도 썼고 막 이러니까. 네. 1.4등급이에요. 1.4등급이면 교과 전형으로는 외대 경희대를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 전형은 아예 신경 안 쓸 거니까
그쵸? 교과 전형에 신경 안 쓸 거니까. 교과 전형의 중심이 되는 학교는 안 갈 거니까. 그런데 보시면 내신이 좋으면 입시 설계가 좋아진다. 내신이 좋아야 아까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얘기했는데 그 그룹은 누가 결정하냐? 내신이 결정하고 비슷한 내신이 모였을 때 합격 확률은 누가 높여주느냐? 비교과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2학년 때까지는 내신 무조건 잡고 달리는 겁니다. 적어도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래서 와, 안 되겠다. 틀려. 어디로? 수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보시면 왼쪽은 문과, 오른쪽은 이과입니다. 올해까지만 있었던 제도죠. 이제 문이과가 없어지죠.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 보세요. 거의 뭐 1.1, 1.2 막 이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컨설팅 하러 받으러 오시면 지금 2.1등급 요 정도가 평균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건국대학교 4.7등급도 합격했네요. 얘는 특목고 아주 그것 중에서도 잘하는 특목고 뭐 일반 이런 자사고 말고 그런 거니까 전체 지금 지원하실 때는 평균 등급을 보시고서 지원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쪽은 대학들이 제일 많은 서울 지역, 아래쪽은 지금 대학들이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부산 지역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커트라인 내신 등급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자, 보시면 서울대학교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을 지금 직접 A와 B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에는 원점수는 똑같이 89점인데 하나는 89.0으로 1등급을 받았고요. 하나는 89.1점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0.1점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등수로 이걸 나누는 거니까. 역시 3학년 1학기 때에도 여기는 94.0, 94.1로 1등급과 2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얘는 1.24등급, 얘는 1.48등급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는 지금 1등급과 2등급은 거의 비슷한 점수로 갈렸는데 가운데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이 학생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면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면 누가 당연히 선발이 돼야 돼요? 얘가 선발이 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게 되면 얘가 선발이 될 수도 있죠. 얘는 그냥 성실한 학생, 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생, 얘는 장려상, 얘는 최우수상. 누굴 뽑아? 얘를 뽑죠. 거의 차이가 없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건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학생 B가 선발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내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생부 관리 잘하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압구정고등학교 예비 고1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피 물고 공부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죠. 긍정적 사고. 물어보면 뭐 많은 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거 많은 돈 아닙니다. 엄마 공부할 거니까 돈 좀 줘. 이거 아니고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지금 시작하는 것도 이른 건 절대 아니죠. 입시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학년은 12년 전체 중에서 중3과 고1입니다. 어머님들 상담을 하게 되면 원장님 지금 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막 초등학교 들어가면 너무 중요한 때래.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고3도 와가지고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항상 어머님들 오시면 다 중요한 때라고 얘기해.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중3과 고1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위에 오빠, 누나 혹은 아래에 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보세요.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매년 바뀌게 생겼어요. 고2 바뀌어, 고1 바뀌어, 중3 바뀌어, 중2 바뀌어, 그리고 초6 바뀌어, 초4 바뀌어. 엄청나게 바뀝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은요, 아까 학교 간 비교 평가가 가능했던 고교 프로파일, 스쿨 파일링 폐지한다고요. 두 번째가 사회통합전형을 갖다가 10% 이상 확대를 의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정시 30%, 봉사활동 제목만 기재.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정시 원래 30%는 계속 정부가 얘기했던 건데 지금 대학들이 잘 말을 안 들었죠.
특히 서울대, 포스텍 뭐 이런 학교들은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개겼어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을게. 이렇게 개겼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거예요. 왜? 의무화 시키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이게 엄청나게 크게 바뀌는 거예요. 정시가 40%까지 육박한다라고 하는 건데 40%까지 육박한다라고 해서 벌써 내년부터 정시의 인원이 늘어납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요. 자동, 봉, 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거의 다 줄이거나 없애놨고 교내수상대회 폐지, 독서 이력도 폐지 다 폐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디선가에는 계속해서 분량이 줄어들고 있죠. 현재도 독서는 제목과 저자만 써요. 느낀 점 쓰지 마요. 어차피 뻥 읽고 다 아니까. 면접에서 물어볼게. 그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점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뭐가 남습니까? 학생부의 분량을 다 뺐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지금 학생부에서 남는 거? 내신. 그렇지. 내신. 그 내신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기재하게 되는 소위 세부특기사항 이런 얘기들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엄청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머님들은 현재 고3 학생들 대학교 아직 입학하지 않은 고3, 고2, 고1 학생들 그러면 중3 역시 마찬가지로 고1과 동일하게 지금 수능을 볼 텐데 국어와 관련해서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작품이 공통으로 보는 거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택하는 겁니다. 수학은 수원과 수투가 공통과목이고요.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백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죠. 수능도 선택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뭘 다 줄여라, 폐지해라 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내신 중심, 수능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거고요. 최근에 어떤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능이 제일 불공정하대.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원장님 12년간 공부했던 그 노력을 단 하루의 컨디션으로 다 일갈해버리나요?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것만 잘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래서 자기는 좀 고민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죠. 보시면 앞으로 대학들도 서울대학교 지금 변경된 내용들이고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언가 축소하는 거, 논술 전형 축소하죠. 얼마나 축소합니까? 거의 연세대학교 반 가까이 축소시킵니다. 2년간 3년 동안에. 내년만 논술 인원을 갖다 40% 가까이 감소시킨다라는 얘기였고요. 고려대학교 지금 보시게 되면 실기 특기자 전형 줄이는 거 보이시죠? 실기 특기자 전형도 계속해서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대폭 확대시키냐? 줄인 것만큼 어디서 충당하느냐? 보시게 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이건 내신 성적 중심의 선발 방식이에요. 대폭 확대시키는 거죠. 내신 중요하고 수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화여자대학교 다 줄였는데 줄였어요. 그런데 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추세가 계속해서 인문계열은 국어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을 갖다가 늘리는 추세입니다. 뭘 줄였을까? 영어를 줄였죠. 수능 안에서도. 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영어 최고 등급인 A등급 올해 몇 프로? 7%. 근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최고 등급 1등급은 몇 프로? 4%. 그러니까 실제 절대평가가 된 과목들은 무조건 최고 등급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영어가 지금 만약에 B등급이 나오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최고 등급이 안 나온다.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지원 자격에서. 벌써 미달되는 경우가, 지원 자격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벌써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대학들별로 정시 모집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영어의 비중을 줄이고 국어나 수학의 비중을 갖다가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상위권 학교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머님들에게 전략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대치, 반포, 압구정, 분당, 중계, 목동 지역과 같이 치열한 지역, 그리고 강북 지역과 같이 좀 인프라가 덜 구축된 지역, 그리고 시골 산간지방과 같이 아예 인프라가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들에 지금 학생들의 입시 지금 정책들이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하고 있는지 신문 내용을 그대로 스크랩해 온 거예요. 신문 내용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자, 강북의 학생들은 정시 확대 반대, 목동 학생들은 정시 확대에 찬성하지만 솔직히 뭐든 상관없어. 어느 쪽이든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난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왜냐하면 내신 따는 거 원래 너희들 어렵지. 너희들 내신 따는 거 어렵잖아. 지금 정책들을 갖다가 대화 형식으로 지금 조선일보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야, 원래 내신 따기가 원래 쉽지 않은데 여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야. 압구정에서 내신 전교 1등 하는 거 이게 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살벌해. 경쟁이 너무 심해서 1등급이 1등급이 전교 1등이 1.1등급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아니, 전교 1등을 해도 어디 나온다고? 1.5에서 1.6등급 나온다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날아간 거야, 그냥. 그러면 넘어가서 보시면, 자, 나는 반대해. 좋은 대학 가려면 학종밖에 없어. 그냥 내신 잘 따서 가는 방법 잡아라. 강남 애들, 목동 애들은 어릴 때 유학 다녀와, 영어 잘해. 국어 수학은 사교육 얼마나 많이 받는데 얘네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동네에서 잘하는 걸로. 동네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신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학생부 전형 자체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보시면, 자, 잘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한 가지 전형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원래 없어.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이 얘기가 정부가 11월 28일 날 발표하기 전에 나온 스크랩인데 정시를 확대시키겠다라고 11월 28일 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아예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으니 진짜 한 가지 전형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게 절반의 문이 있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절반의 문이 있다 보니 정시까지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면 강북의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정시 확대가 발표되고 나서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야, 우리 다 망했어. 야, 우리 못 가. 왜? 정시로 가려고 했던 학생이 전교에서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 나머지는 다 내신 중심의 선발 방식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자, 우리는 어디까지? 정시까지 보고 간다. 그러다 보니 당장 올해 주요 학교들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전부 다 정시 선발 인원을 플러스로 돌렸죠. 지금 마이너스인 학교는 하나, 두 개밖에 안 보이고요. 나머지는 정시 선발 인원을 전부 다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지고 있구나. 안 할 수는 없고 가다가 만약에 삐끗하게 되면 정시로 빨리 돌려야 된다. 그런데 정시로 갔을 때의 수능 과목별로 반영하는 비율들이 주요 학교들 거의 어디가 1번? 수학 1번. 2번이 국어죠. 2번이 국어입니다.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할 때는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수능이에요. 수능은 한 번도 난이도를 제대로 출제해 본 적이 없죠. 엄마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능이 뭐 불수능이냐 불수능이냐 불 논란이 휩싸이는데, 수능이 불수능이 될 때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학 30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30번 문제가 워낙 어렵게 나오다 보니 1번부터 29번까지를 40분 동안에 풀고 나머지 40분, 45분 동안에 30번 하나 갖고 푸는 거잖아요. 30번은 근데 정답률 자체가 1% 안팎이기 때문에 버려도 1등급 나옵니다. 근데 더 많은 불수능을 좌우하는 요인은 뭐냐? 국어지문 길어지면 애들이 못 읽어요, 제 시간에. 이게 불수능이에요. 불수능의 이유는 수학 30번과 국어지문 길어지면 불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과목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셨을 때 어머님들이 압구정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200개가 넘는 이 선택 과목 2015 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가 지금 선택식 수업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 국어 과목과 관련해서 1학년 1학기 때 국어 4시간, 2학기 때 국어 4시간,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배우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독서 배웁니다. 모든 학교가 다 이래요? 안 이래요? 아니래요. 이 학교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학도 수학, 수원, 수투, 확통, 그리고 나서 확통이 끝나고 나면 배웠어야 할,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미적분이 나왔을 텐데 이 학교는 미적분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진로 선택 과목인 수학과제 탐구를 배웁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2학년 때 선택 과목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이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택 1,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게 되면 제2외국어 해야죠. 프랑스,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택 1,
사회와 과학 합쳐서 9개 깔아놨어요, 학교에서. 그 중에서 3개 택해라. 지금 보신 이 학교는 현대고등학교입니다. 가까이 있는. 압구정고등학교가 경쟁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가 현대고등학교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어차피 청라고등학교도 이제 이사 가잖아.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압구정고등학교예요. 압구정고등학교는 지금 공통과목, 지정과목 자체가 국어가 국어, 문학, 독서, 수학은 수학, 수원, 수토 여기까지만 의무 과목이고 나머지 2학년으로 넘어가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지금 국어, 기하, 영미문학 읽기,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내가 수학 잘하면 수학 선택하는 거고요. 국어 잘하면 국어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선택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빈자리에 그냥 낑겨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사실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미적분 안 해요. 미적분을 안 해도 압구정고등학교는 2학년도 버텨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모든 전 과정을 깔아놓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지금 아까 현대고등학교가 학제가 지금 더 많아요? 여기가 더 많아요, 지금? 압구정고등학교가. 압구정고등학교 실험학교예요. 압구정고등학교가 강남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학제 편성이 가장 선택 과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 학교보다 여기 훨씬 더 많죠? 보시면 이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8개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8개 택하라고요. 택 8. 그럼 뭘 택할 건데? 택 8. 그 다음에 생활교양, 제2외국어나 교양과 관련해서 택 2.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이 요건을 맞춰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에서 30단위 이하 선택을 해야 되고 최소 12개 단위 이수를 위해서 과학 중에서도 한 과목은 선택해서 들어야 되고 사회 중에서도 하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 과학으로만은 졸업이 안 되고요. 올 사회로만은 졸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도 하나, 과학도 하나, 국영수 합쳐서 몇 개 정도는 해줘야 지금 압구정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는 학제를 갖춘 거죠. 이게 지금 압구정고등학교예요. 그럼 내가 선택 과목 뭘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전공적 합성. 너 근데 물리학과 왔는데 과학은 왜 하나도 안 들었냐? 생명과학 하나 들었어. 그리고 나머지 다 사회야. 근데 물리학과 지원했어. 이상하죠? 저희 학교에는 안 깔려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깔려 있었는지 깔려 있었는지는 뒤져보면 다 나오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압구정고등학교 얘기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어떤 수업을 많이 하느냐? 국영수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몰입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게 중3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4, 5년 전부터 학원가에서는 어떤 게 유행을 했었냐 하면 학원가에서는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세요? 네?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 그냥 나갈까 하는데 한 10분 더 써도 되겠어요? 네. 근데 반응이 왜 이래요? 근데 그래서 4, 5년 전부터 압구정 비롯해서 주요 지역들은 몰입 수업이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중3 학생들 대해서 이름이 뭐 100일의 약속, 무슨 뭐 반기숙, 뭐 10 to 10 해가지고서 11, 12, 1, 2월 달에 엄청나게 아이들을 시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자물쇠반 뒤주반 해가지고서 막 잠그는 거 있잖아요. 왜 이때 많이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 힘드니까. 그래서 실적을 내려면 미리 당겨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중3 때까지 중3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바로 예비고1반을 작성을 해서 하는데 올해 서울대학교에 제일 많이 간 학생들, 그러니까 주요 전국 단위의 자사고 학생들도 몰입 수업을 했습니다. 올해 서울대 제일 많이 간 학교가 어디예요? 외대부고죠. 심지어 수능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외대부고가 기숙사 학교예요. 기숙사 학교의 그 생활지도부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내가 압구정고등학교 다니면서 이거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 6시 반 기상. 밥 먹고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수업하고 점심 먹고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하고 저녁 먹고 의무 1차 방과 후, 의무 2차 방과 후가 끝나고 나면 몇 시까지 수업했어요? 11시까지. 11시까지 연락에 공부한 거예요.
이제 자습해야죠. 수업만 들었으니까. 자습이 끝나고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몇 시? 2시. 2시에 자가지고서 6시에 기상하는 이 소위 인고의 세월 쑥 먹고 마늘 먹는 시간을 3년을 보내면 수능 만점으로 사람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압구정고등학교를 갔던 현대고등학교를 갔던 외대부고를 갔던 여기엔 천재가 없습니다. 천재가 뭐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100이라고 하는 양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셨을 때 1등급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최소한 A등급은 받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과정중심교육, 2015 교육개정과정, 선택 이수제,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 부르는 이름은 저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전부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 학생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고등 내신 자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의무적으로. B등급 나오면 안 돼. 왜? A등급이 너무 많아. 이 100명의 학생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A그룹이 몇 프로예요? 20%죠. 근데 20%가 아니에요. 가까이 조금 멀리 가서 섹터를 넓혀볼게요. 잠원동에 있는 신동중학교 A등급, A 점수 받는 학생들이 50%예요, 50%. 너무나 많은 거죠. 왜? 세화고등학교에서 제가 반포에서 한 10년 학원을 했는데 세화고등학교에서 3년 전에 걔 이름이 박찬이라고 걔 의대 갔어요. 전교 1등.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근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제 시간에 다 못 풀었고요. 푼 것도 좀 틀린 것 같아요. 몇 점이니? 70점이요. 근데 성적표 나오니까 전교 1등이야. 지금 세화고등학교에서 A등급 받는 학생들 90점 넘는 학생 70점이 1등이었던 게 3년 전이었는데 지금 90점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60% 정도 돼요. 뭘 대비하고 있는 거죠. 대학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대학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퍼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안에 안착해 있어야 된다? 그렇죠. A등급 안에는 안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넘어가서. 자, 지금 서울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주요 특목고나 자사고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했는데요. 특목고나 자사고는요. 지금 전체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게 대학을 지금 의대만 100명 이상 보내는 상상고가 대학 진학률은 50%밖에 안 돼요.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곳은 경상북도 전라남도입니다. 99%. 얘네들은 뭐 다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가 아니면 안 가려고 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전문대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전문대는 몇 등급이 가는 거예요? 3등급 안팎의 애들이 가는 거죠. 그것도 보건학, 지금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대 애들이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울에 전문대 9개잖아요. 9개 학생들이 막 8등급, 9등급 가는 애들이 아니고 배화여전, 한양여전, 그 다음에 숭의여전부터 시작해서 동양공전, 인덕대, 서일대 이런 학교들이 보통 3등급 일반 학교에서 강남 지역 말고 일반 학교 3등급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취업 잘 된다라고 하는 간호학과, 뭐 삼육보건대 간호학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울 간호전문대 간호학과 1등급 후반대. 그런 거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양질의 학교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강남구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른 지역의 자사고급과 같습니다. 전문대 진학률 자체가 거의 단자릿수죠. 강남구가 전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당해 대학 진학률이 제일 낮아요. 50%가 안 되는 구가 딱 2개 있어요. 전국에. 하나가 강남구고요. 하나가 서초구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50%가 안 돼요. 2개 지자체만.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진학률 자체를 놓고 보기, 압구정고등학교 여기 있죠? 그러면 압구정고등학교도 대학 진학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강남구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차이는요, 다른 지역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그 학교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엄마들도 모르지만 선호하는 공통된 특징이 사립이에요. 실적이 좋은 학교가 다 사립에서 나와요. 그런데 강남구는 그렇지 않죠.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재수생 포함해서
한 해에 서울연고대를 80명 이상 가는 학교를 추스리게 되면 한 6, 7개 학교가 서울에서 추스려집니다. 그 안에 있는 학교는 휘문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단대부고, 그 다음에 중산고, 반포고, 세화고 이 정도예요. 얘네가 한 해에 80명 이상씩 갑니다. 근데 이 안에는 절반이 광역단위자사고고 절반이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인문계 고등학교 안에서도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립과 사립 혹은 자사고와 일반 광역단위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지역들이다 보니 자사고 폐지 논란이 나올 때마다 사실 꽹가리 치고 난리 내는 지역이 다 저쪽 강 건너 엄마들이에요. 왜? 우리 애들 똑똑하거든. 이제 갈만한 학교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걸 없앤대. 여기는 대체가 너무 많은 거죠. 대안이 너무 많은 동네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압구정고등학교는 50%도 대학 진학률이 안 된다. 그런데 공립보다는 사립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하나 공립이라고 해서 불리한 학교는 아니다. 보시면 지금 3개년 동안의 서울대학교, 꼭 서울대만 학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많이 간 학교가 차상위 학교도 많이 가는 거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구정고등학교가 3개년 동안에 수시로 입학한 실적이에요. 수시로만. 자, 넘어가서 보시면 올해에도 한 5명 정도 갔죠. 그래서 2019년도 지금 한 5명 정도 갔는데요. 15, 16, 17, 18.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 차이가 큰 것은 어디가 많다? 수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전략을 잘 짰던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쨌든 간에 끼워 넣어서 하나라도 더 밀어주려고 했던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동아리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죠. 보시면 통상 지정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의 개수가 50개, 50개가 이게 기준이에요. 학교들마다 50개, 50개. 자율 동아리 내가 만든 거, 지정 동아리는 원래 있었던 거. 그러면 이게 지금 29개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어디로 빠져야 된다고요? 자율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 보시면 청담고등학교가 애들이 워낙 없어가지고서 이제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지금 압구정고등학교도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신 따기가 힘들다고요. 제가 위례고등학교 앞에서 위례신도시에 가가지고 설명회를 하는데 위례신도시 앞에 위례고등학교가 한 학년이 70명이에요. 전교 1등을 해도 1등급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의 인원수 자체가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해줘야 조금 한두 문제 실수를 해도 등급이 유지가 되는데 한두 문제 실수가 용납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압구정고등학교. 그러면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찾으려고 했다라면 일반고 중에서 영동고등학교가 좀 더 유리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압구정고등학교에서 200명 중에 지금 4% 1등급이니까 8명만이 1등급의 지위를 갖는 거고요. 11%, 23%가 몇 등을 의미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 A등급 비율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A등급 비율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현대고등학교보다 압구정고등학교가 영어가 더 어렵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준비를 과목에 따른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미리미리 해두시면 되겠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게 교내 특화 사업이에요. 다른 학교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게 교장 선생님이 애들 학생부 채워주려고 하는 이 특화 사업을 언제 개시하냐? 3월 달에 그냥 다 가정통신문 나가요.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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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세요. 근데 애들이 안 하죠. 이를테면 이게 전교생이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일부 학생들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동고등학교에 가면 뭐가 있냐? 수학 영재반이 있어요. 과학 영재반이 있어요. 이거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왜? 20명밖에 안 뽑거든. 물론 정확하게 내신 등급으로 끊지는 않지만 이게 면접 보고 선발하는 겁니다. 면접 보고 선발하는 것은 전부 다 어머님들이 직접 챙겨보셔야 돼요. 전교생이 다 같이 하는 애국조회하고 수학여행 가는 거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차별화 전략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일본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자매교련 프로그램, 이거 대만 가고 일본 가는 거거든요. 이거 신청하라고 올해까지 있었어요. 하라고 그러면 이거 무조건 신청한다. 그리고 나서 동아리 리스트입니다. 동아리 리스트는 뭐가 좋아요? 학술 동아리가 제일 좋죠. 왜? 학술 동아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학술 동아리가 자기 전공적 합성하고도 잘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자기소개서는 아직까지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공통질문문항 1번이 학업과 관련해서 쓰세요예요. 모든 대학이 다 똑같아요, 질문이. 2번이 교내 활동과 관련해서 쓰세요예요. 3번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쓰세요예요. 4번은 학교별로 자율질문문항이라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서울대는 매년 독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 공통질문문항이 소위 교과와 관련해서 교내 생활과 관련해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게 다 자율동아리로 풀려요. 내가 자율동아리 오픈하면 내가 자율동아리 장이잖아요. 근데 학술동아리를 오픈했어요. 교과목과 연결되고 교내 활동과 연결되고 그리고 리더십과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저희 학원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아니 자기가 지금 방송반 들어갈까 아니면은 시사토론부 들어갈까 고민이 된다고 그 얘기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시사토론부 들어가. 엮어붙일 수 있는 확장성이 되게 좋아. 그 안에서 주제가 뭐였는지 그거는 담임 선생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문과 계열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니까 시사토론부 들어가. 그 나중에 쓸 때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선생님이 가이드 해줄게. 자, 이게 지금 압구정고등학교 지정동아리 리스트 끝이에요. 끝인데 이 중에 지금 뭐 바리스타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협력과정으로 지금 맺어져 있고요. 수학과학 영재반 이런 거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신청하라고요. 아, 얘가 등급이 좀 되나 보네. 이게 되는 거죠. 입학사정관은 와 수학 영재반이야. 이거 전교생 대상으로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이거 그냥 많은 학교는 40명, 적은 학교 20명 끊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언제 모집한다고? 3월달에 정신없이 모집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지나가요. 자, 보시면 압구정고등학교의 수행평가의 비중 자체는 자,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특목고 대표 특목고 중에 하나인 명덕 외국어고등학교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잘해도 10%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느냐면 수행평가는 수시고사와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항상 보는 거죠. 근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애들 지도하기가 좀 편해요. 왜? 약간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조성할 수 있거든. 야, 내신이야 다음 주에 뭐 이러면서 애들 더 공부시킬 수 있는데 수행평가는 담임선생님, 학과 담임선생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이드라인, 공통의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자, 중간고사 1학기 때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가 몇 프로? 40%. 수행평가 40%, 2학기 때에도 30, 30, 40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객관식이 60%에 주관식, 논술형이 40%나 나옵니다. 비중이 큰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가서 보겠습니다. 뭘로 수행평가합니까? 독서토론, 그리고 표현활동, 과정중심. 이 과정중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데 선생님이 출결, 수행평가를 채점하는 기준이 출결도 있고요. 수업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수업태도나 출결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수행평가 중에서는 제일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럼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시도 쓰게 하고 이것도 수행평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독서토론도 있고요. 연극활동도 있습니다. 국어과와 관련해서 수행평가가. 그러니까 와 갑자기 학원에서 배우기 힘들었던 내용들 혹은 교과서 중심의 학습이 아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힘들죠. 준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시 쓰고요. 그 다음에 독후감 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점, 4점, 3점의 각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은 40, 40, 20으로 수행평가의 비중 자체가 낮으니까 차라리 조금 다행이죠. 근데 어차피 수학은 좀 편했던 게 뭐냐 하면 수행평가 자체가 쪽지시험과 같은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단원평가 같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미니 중간고사 혹은 미니 기말고사 같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학기 때에도 40, 40, 20이고요. 수행평가의 비중이 압구정은 지금 좀 낮습니다. 영어는 30, 30, 40으로 수행평가의 비중 자체가 높죠.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는 주로
말하기 아니면 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휘라든지 듣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하기와 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압구정고등학교를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남구 그리고 공립학교다. 공립학교의 특징은 조금 느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뭐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강남구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공립학교와는 다르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진학부장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학교의 특징. 제가 인터뷰하면서 3개 뽑아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3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정시보다 수시로 많이 가는 학교 3등급 안에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상위에 꼽는 20개 대학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진학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 선택교과제에 대한 연구 지정 학교다 보니까 선택 과정 자체가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은 것은 유리한 겁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좀.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이 지역 전체에선 유일한 학교. 그래서 개방형 선택과정으로 통해서 선택과목 자체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학교를 분석한 거와 마찬가지로 청담고등학교, 그리고 현대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보세요. 세화고등학교 A등급이 몇 프로나 되는지. 많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과 A등급, B등급, C등급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근데 대학들의 모집 전형 자체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A등급에는 좀 안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휘문고등학교 뭐 A등급 비율이 뭐 50%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휘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공문 날렸냐면 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고3 돼서 갑자기 생기부 작성하게 되면 신뢰성, 일관성, 진정성들이 부족해지니까 고1부터 잘 작성해 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선생님한테 내린 거예요. 압구정고등학교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죠. 왜? 학생부는 전국이 모두가 양식이 똑같은 거니까. 기재하는 방식 자체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자, 그 다음 시작. 그렇죠.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셔서 어머님들께서 그 3월을 알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핸드폰이래요. 핸드폰 꼭 뺏어주시고 이거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만나면 다 물어봐요. 실제 시중에 조사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 1등급은 1시간 이하, 2등급은 1시간에서 2시간, 3등급은 2시간에서 3시간, 4등급은 3시간에서 4시간, 5등급은 4시간에서 4시간. 완벽하게 비례합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 핸드폰 사용을 좀 자제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특목고 학생이든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든 제가 물어보면 야, 니네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야? 라고 하게 되면 1번, 2번이 거의 비슷해요. 게임하고 핸드폰. 고등학생 되면 이성교재. 근데 이성교재도 결국 핸드폰이에요. 카톡 질환이라고 밤새 잠을 안 자요, 애들이. 그래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많이 길었죠?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아까 내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3월달이 되자마자 어떻게 내가 구성해서 1년 동안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준비 잘 하시고 지금 압구정 지역에서 가장 지금 명망 있는 국어학원이 여기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이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들었어요. 저도 요 앞에 지금 수학학원을 또 하나 더 오픈을 했는데 저는 현대아파트 안에 있는 강의하는 아이들이라는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에 대한 요약은 그 안에 홍보성 지금 자료가 들어있고요. 혹시 내신 성적이 좀 잘 안 나오시게 된다 아니면 더 추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과 관계없이 제가 언제든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도 내신, 둘째도 내신, 셋째도 내신, 3월달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고서 압구정 국어논술학원과 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